자, 껴 보이네. 그럼 조금 아래로 내릴까? 그러면 범위 내에서 좀 더 와도 되겠네. 그렇군요. 근데 이 정도? 정도? 네. 밑에는 여기가 마지노선이고, 네. 이 안에서만 수업하면 되죠. 네. 어, 지금 참가자가 135명, 참가자가 134명, 135명, 네. 여기까지 했었죠. 데이터의 표현까지. 그렇죠? 데이터 구조 설명하고 선형, 비선형 구조, 배열, 포인터 설명했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단위, 비트, 바이트,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까지 설명했었죠. 그렇죠? 아, 그다음에 바이트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아스키 코드, EBCDIC 코드, 유니코드 특징 설명하면서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 단위 설명했었죠.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 그렇죠? 그다음에 네 비트를 리블이라는 단위로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했었죠. 그다음에 데이터 표현, 숫자, 정수, 실수 표현했었죠. 그렇죠? 부하 절대값 1의 보수, 2의 보수, 정수 표현, 실수 표현 방법은 64 바이오스, 127 바이오스, 128 바이오스 설명했었죠. 그렇죠? 오늘은 네 번째 주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은요, 글씨 보이나?
그냥 칠판 공간의 제약으로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인 과정 절차를 표현한 것. 이거를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 그리고 슈도 코드를 사용합니다. 슈도 코드. 슈도 코드. 알고리즘 표현하기 위해서는 슈도 코드를 사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의사 코드라고 그래요. 의사 코드. 슈도 코드를 한국말로 나타내면 의사 코드. 그죠? 자, 의사 코드. 자, 단계적인 과정 절차는 의사 코드로 표현하는데요. 의사 코드로 표현하는데 음, 이 과정 절차를 슈도 코드를 사용을 할 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죠. 문장들로 표현할 수 있죠. 또 그래픽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픽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알고리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알고리즘을 작성하시오. 1부터 10까지의 그 합을 구하는 작성하시오. 그러면 처음에 분수 초기값 i와 성을 0으로 지정한다. 두 번째, 반복문으로 i 값을 1씩 증가하고 이를 성 변수에 누적한다. 그죠? 2번을 2번은 1부터 10까지 반복한다. 3번 성 변수값을 출력한다. 이게 알고리즘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이와 같이. 뭘 갖고 한 거예요? 문장. 서술 문장 갖고 작성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래픽으로 작성할 수 있죠. 그래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순서도. 이런 것들, 문장, 그래픽, 순서도,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슈도코드. 슈도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슈도코드. 예를 들어서, 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스타트. 여기서 i는 초기값 0, sum은 초기값 0으로 지정을 합니다. 내려와요. 반복문으로. i는 i 플러스 1, sum은 sum 플러스 i를 합니다. 이거를 포문으로 작성한다라고 봅시다. 화일문으로. 화일. 반복문 화일. i가 적을 때까지, 10보다 적을 때까지. 그 단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출력을 해주죠. 뭐, 썸 변수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딱 종료.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래픽적인 방법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픽적인 방법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문장, 과정 절차를 문장으로 작성한 거에 의해 그래픽으로 작성한 거에 의해. 그렇죠?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은 의사 코드로 작성을 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알고리즘은요, 입력값이 있어요, 입력값. 변수 초기값, 이거 입력값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입력값.
그 다음에 명확하게 남들이 볼 때 이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n번 수행하고 여기서는 10번 수행하죠. 초기 i 값을 0번 갖고 와서 i는 1 하니까 1 되죠. 1을 썸이 0인데 0에다가 1을 누적하죠. 그리고 올라가죠. i는 10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i는 1이었으니까 다시 1 플러스 1 하면 2가 되죠. 1을 누적하죠. 1에다 2 누적해서 3이 되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3, 4, 5, 6, 7, 8, i가 9가 됐어요. 9는 10보다 작죠. 그러면 9 플러스 1 하니까 10이 되죠. 10을 썸에 누적하고 올라갔더니만 i는 10보다 작지가 않죠. 같은 거니까 벗어나서 썸을 출력하죠. 그래서 n번 수행하고, 그렇죠? n번을 수행을 하고, n번을 수행하고 종료해야 돼요. 무한히 수행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성, 실제성.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변환 가능하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 실제로 코딩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실제성은 뭐야?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로 코딩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가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시작, include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점 헤더 파일. C언어로 이제 봅시다. 실제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어,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인테저 메인 하고 메인 함수 시작과 종료. 그래서 정수형 변수로서 i는 0, sum은 0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화일문으로 화일 i가 10보다 작으냐, 브레이스 기어로 묶어줘서 i는 i 플러스 1, sum은 sum 플러스 i, 브레이스 닫아주고 콜론 해주고 여기서 printf sum은 %d 개행 콤마 sum 해주고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정수형 값을 반환해 줘야 되니까 return 0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코딩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죠? 이와 같이 서술 문장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술 문장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뭘로? 그래픽적으로 순서도로 슈도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서술 문장도 슈도 코드고, 그래픽으로 작성한 것도 슈도 코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작성한 것을 어떻게 한다? 실제 C 언어 프로그램 코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뭐 5대 조건,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예를 우리가 간단하게 1부터 10까지 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처음에 서술 문장으로 한 거는. 서술 문장으로 한 거는. 줄게요. 그래서 서술 문장, 그래픽, 순서도죠. 순서도. 이거 다 뭐라 그랬어요? 의사 코드. 이거는 뭐야?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거죠. 그렇죠? 똑같고요. 요 부분만,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입니다. 화해문으로 작성한 부분은 뭘로 작성할 수 있어요? 요 부분만 또 i는 0, 썸은 0 똑같이 해놓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도 i는 i 플러스 1, 썸은 썸 플러스 i 값 가지고 여기서 파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이와 같이 작성을 해줘. 화일문, 두 화일문.
결과는 똑같죠. 자, i는 0, 썸은 0 두고 내려왔어요. i는 1 증가니까 i는 1이 됐죠. 그 1을 썸에 누적하죠. 화일문 만나죠. 1은 10보다 작으니까 올라가죠. 그죠? 두 화일문. 2가 됐죠. 2를 누적하니까 1 플러스 3 돼갖고 1 플러스 2 해갖고 3이 누적됐죠. i는 2니까 10보다 작죠. 2, 3, 4, 5, 6, 7, 8, 9일 때 올라갔어요. 10이 됐죠. 누적했죠. i는 10보다 같으니까 작은 게 아니죠. 벗어나서 프린트F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화일문과 부화일문 이렇게 작성한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코딩할 때는 명령어 가지고 다양하게 문법 규칙에 맞춰서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똑같이 작성한 거였었죠. 자, 이 부분도 좀 지워볼게요. 이 부분도. 자, 처음에 우리가 인테저 i는 0 줬죠. 근데 그냥 i하고 썸만 0으로 줍니다. 썸만 0으로. 왜? 왜? 포문에서는 이제 포문을 이용한 겁니다. 포문에서 i는 1부터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서는 0을 주고 1 증가해갖고 누적해줬죠. 0을 주고 1 증가한 다음에 썸에다 누적해줬죠. 그래서 썸은 0, i는 0 해줬지만 그냥 i 잡아주고 여기서 i는 1 해주고 i는 적거나 같다 얼마까지? 10까지만 누적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i 값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여기서 바로 썸은 썸 플러스 i 값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려와서 printf 썸은 %d 개행 콤마 썸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이게 포문 안에서 하나의 명령을 왜? i는 1 갖고 내려와서 2를 누적하고 올라가죠. 증가해서 2 누적하고 3, 4, 5, 6, 7, 8, 9 누적하고 올라갔고 10까지 해서 누적하고 올라갔더니만은 11이 돼갖고 적거나 같은 게 아니고 커졌죠. 벗어나서 10까지 누적한 값을 출력해 주죠. 그렇죠? 이렇게 명령어에 따라서 화일문, 두화일문, 포문 이렇게 다양하게 코딩을 실제 코딩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질문 있을까요? 질문? 질문?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 정의, 알고리즘의 5대 조건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 알고리즘의 5대 조건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케이. 자, 다음은 알고리즘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분석입니다. 알고리즘 분석을 위해서는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이 수행이 되는데, 연산의 빈도수, 연산의 빈도수. 이 연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로 표현돼요? 명령들로 표현되죠. 명령들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그거를 차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차수로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연산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고리즘 계산 차수로 사용하는 게 O 표시법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좀 전에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때,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때, i는 0, sum은 0 해주고, 화일문으로 해가지고, 화일 조건 해가지고 표현해줬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해갖고 출력을 해줬죠. 그러면 초기값 지정하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이거 반복문이죠. 반복문. 화일, 두 화일, 폼은 썼었죠. 그러면 이게 10번 수행했었죠. 10번 수행한 거를 n번 수행한다라고 봤을 때 1부터 10까지 구하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이 프로그램은 O 표시법으로 하게 되면 5의 n번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 만약에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이 있어요. 이렇게. 폼은 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n번 수행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5의 n의 제곱, n 곱하기 n번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명료하냐 복잡하냐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끝나느냐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이걸 갖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뭐야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알고리즘의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시간, 타임, 컴플렉시티. 그건 뭐예요? 시간, 복잡도를 표현해 갖고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n번 수행하느냐, n번 수행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 번 수행하고 끝나느냐, n번 수행하느냐, n의 제곱 끝나느냐. 그렇죠?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항시간 분석했을 때 이렇게 다항.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수시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항시간, 지수시간. 그렇죠? 결과로 나타냈을 때 다항시간, 폴리, 노미얼, 타임, 지수시간, 익스포넨셜, 타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항시간, 지수시간 나타낼 때 다항시간과 지수시간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낸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요. 오표시법. 일반적으로. 그죠? 최소한의 적은 시간 갖고 표현하는 게 오메가 표시법이고요. 가장 많은 시간, 적은 시간, 이 중간을 최적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는 오표시법이라고 하고요. 일부 책에서는 이거를 원래 정상적으로는 비그호 노테이션이 표시하는 거죠. 그죠? 비그호 표시법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냥 줄여서 오 표시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메가 표시법 이거는 뭐예요? H는 뭐예요? 시타 표시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타 표시법. 시타 표시법은 O 표시법과 O 표시법을 동시에 만등하는 거. 그렇죠? 중간 부분. 인터섹션이죠. 교집합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최적 알고리즘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알고리즘 명사.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개념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를 표현, 처리, 저장하죠. 처리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해 줄 것이냐. 알고리즘을 누구나 판독했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해줄 것이냐. 그러려면 어떤 기준, 근거가 필요하죠. 그 기준, 근거가 되는 것을 알고리즘 분석으로 해갖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걸 갖고 분석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음. 150명 들어왔네. 그죠? 150명. 누가 채팅을 했는데, 잠깐만요. 다시 접속하고 들어온다고.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명. 거의 한 20명 정도 평균 오는데, 혹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질문 있어요?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있거나 이러면 여기 303호에 오셔서 예전에 들었던 거 질문 직접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질문하고 답해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싹 지우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데이터 추상화와 배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상화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제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추상화라고 하는 거를 그 예제를 갖고 어, 추상화. 쉽게 얘기하면 그 데이터 구조 쪽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추상화를 표현할 때는 프리프로세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또는 매크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프로세서는 뭐예요? 전처리 기능이죠. 전처리 기능. 전처리 기능. 그죠? 프리프로세서, 매크로 기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용어 표현은 틀리지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프리프로세서, 매크로라고 하는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전처리 기능이다. 그렇죠? 얘네들은요,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한 개의, 아, 다시 할게요. 한 개의 명령어 사용으로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해체시켜 줄 때, 우리가 프리프로세서, 어, 매크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C 언어에서 프리프로세서 있죠? 그렇죠? 그거의 첫 번째 예제를 들어볼까요? 추상화, abstraction, 추상화에 대한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좀 전에도 표현했지만 샵 끼워 붙이고 include, input, output 해도 했어요. 샵 끼워는 뭐예요? C 언어에서 이 샵 끼워는 뭘 의미하나요? 제1열에 샵 끼워를 쓴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누가 채팅창에 표시하거나 어떤 의미인지를. 혹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19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수업 들었었잖아. 뭐라고요?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아닙니다. 프리프로세서 매크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주면은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해주면 여기에 뭐가 정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C 언어 배웠을 때 함수가 이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printf 함수 배웠죠? printf 함수 배웠잖아요. printf 함수. scanf 언더바 s 함수. 그 다음에 get 캐릭터. 그 다음에 put 캐릭터.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guess 언더바 s 함수. puts 함수.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guess, push. 또 뭐가 있어요? fguess 파일 처리할 때. fpush. 그 다음에 여러분들 EOF 쓰죠, EOF. C 언어에서. 파일의 끝 나타낼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대저 메인 함수 들어오죠. 그치? 정수용이니까 일단 제로값 해주고 여기서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printf hello 예 그것만 해줬어요. 이게 추상화를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추상화를 설명을 하냐?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면 이거는 뭐야?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죠. 하나의 뭘 작성한 거예요? 프로그램 작성한 거예요. 프로그램.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 여기에 printf가 있어요. printf 함수 쓴 게 있어요. printf 함수 쓴 게 있습니다. printf.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컴파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컴파일 하게 되면 이진수로 구성을 하게 되죠. 0과 1로 구성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스 프로그램, 기본적인 프로그램 하고요. 이진수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프로그램, 오브젝트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얘는 오브젝트 프로그램은요. 실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컴파일은 문법적인 오류만 검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링크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쭉쭉쭉쭉 나타나는데 여기 printf가 있었죠. printf. 그게 여러 단계로 확장돼요. 실행 가능한. 여기서는 하나의 명령어였지만 여기서 작성한 printf를 컴파일했고 이거는 그대로 이진수로 바뀌었지만 링크 작업을 하게 되면 이진수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도 0과 1이지만 이때는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능한 상태. 그래서 이 실행이 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로드 모듈 상태라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명령어가 여러 단계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 단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 단계를 끝난 로드 모듈은 이제 주기억 장소에 적재돼서 완벽히 실행할 수가 있어요. 컴파일만 끝난 거는 주기억 장소에 적재돼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printf 명령어를 이와 같이 쓰게 되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이 없으면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나죠. 왜?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printf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함수들도 정의되어 있지만.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링크 작업을 통해 가지고 확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printf가 정확하게 실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추상화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명령어로 작성을 하지만 이게 실행 가능하도록 여러 단계 명령어들로 대체돼서 수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한 개의 명령어 사용했지만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명령어로 대체돼서 실행 가능한 완벽한 프로그램이 돼서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매크로예요, 매크로. 그죠? 이게 매크로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러한 printf나 다른 이런 함수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추상화돼서 실행되는 거죠. 우리는 왜 추상화돼 있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명령어 하면 되고 여러 단계 되는 거 알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게 추상화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추상화. 추상화. 추상화의 첫 번째 예.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샵 인클루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printf 이렇게 하나의 명령어 쓰면 여러 단계 여러 개의 명령어들로 대체돼 갖고 되죠. 뭐 우리가 이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알 필요는 없죠. 하나의 명령어만 알면 되죠. 추상적으로 우리는 이것만 쓰게 되면 나머지 어떤 내용이 되는지는 알 필요 없이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게 추상화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명령어 사용으로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대체한다. 이게 하는 거고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추상화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해가? 그래서 이 프리프로세서는 우리가 printf라고 하는 이거 함수 하나를 썼지만 그 함수에 대한 처리 내용이 여러 단계 명령으로 대체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오픈 서브루틴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오픈 서브루틴. 오픈 서브루틴. 라고 합니다. 오픈 서브루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픈 서브루틴. 다른 말로. 그렇죠? 오픈 서브루틴. 그렇죠? 명령어 썼을 때 그 명령이 여러 개의 명령으로 대체될 때 이것을 오픈 서브루틴. 그러면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클로즈 서브루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저 메인 함수 있죠. 그래서 A 함수 호출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하려면 위에서 메인 함수 위에서 void A 함수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시연에서 함수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연결돼서 이 하단에 void A 함수 이렇게 돼 있고 A 함수 쭉 명령어 작성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여기서도 뭐 printf, hello 뭐 이렇게 하나만 썼다면 그냥 명령 한 줄만 있다면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면 일로 갔다가 이거 수행하고 끝나면 요 다음으로 오죠. 그렇죠? 그러면 서브루틴 이 함수 있을 때 다른 서브루틴 가서 수행을 하고 다시 복귀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클로즈 서브루틴. 아주 간단한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 대한 내용이 링크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개의 명령어로 대체돼서 나타나는 거죠. 어디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를 오픈 서브루틴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기로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상화에 대한
첫 번째 예제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수성화에 대한 첫 번째 예제.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뭐 여러분들 채팅창 해줘도 되고 여기 있는 학생들 질문 해줘도 되는데 질문이 지금은 없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채팅창 잠깐 좀 볼게요. 다른 내용은 없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이제 번째 주제가 그러니까 추상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오브젝트입니다. 객체 자체는 객체, 오브젝트는 상황을 조합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구조에 대한 개념 설명할 때 데이터 구조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를 표현, 처리,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구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로 C 언어를 갖고 이제 추상화에 대한 함수 갖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C 말고도 C++, C#, 자바, 뭐 파이썬 이런 거 사용할 수도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할 때. 그렇죠? 그런 데서는 뭐가 나와요?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객체. 이 객체는 엔캡슐레이션 되어 있어가지고 엔캡슐레이션 뭡니까? 캡슐화입니다. 캡슐화. 캡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화를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캡슐화. 캡슐화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와 데이터 조작을 위한 연산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데이터와 데이터 조작을 위한 연산.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조작을 위한 연산. 그 연산을 우리가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언어에서는. 전통적인 언어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 함수라는 표현 대신에 이 함수를 객체 지향에서는 이 함수가 뭘로 표현됩니까? 메소드로 표현이 됩니다. 메소드. 함수라는 용어 대신에 메소드라고 표현을 해요. 데이터와 데이터 조작을 위한 메소드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플러스해서 표현한 것을 뭐라 그래요? 캡슐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데이터 조작을 위한 연산 표현한 것은 사용자한테 숨겨져 있죠. 히든되어 있죠. 그래서 추상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요. 간단한 예. 클래스, 카운트, 파이썬 갖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이썬. 그렇죠? 카운트.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define, 언더바, 언더바, init, 언더바, 언더바 붙였습니다. 이거 언더바, 언더바 붙여서 표현합니다. 가로하고 셀프, 콜론.
항상 콜론으로. 자,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 카운트예요.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클래스 이름이 카운트고 끝에는 콜론으로. 그 다음에 여기 셀프.카운트는 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0으로. 그 다음에 define IS하고 셀프하고 콜론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셀프.카운트는 셀프.카운트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이게 파이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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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를 정의한 거예요. 그렇죠? 클래스는요, 템플레이트라고 보면 돼요. 클래스는 템플레이트와 동일한 개념. 템플레이트. 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 템플레이트.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게 안 보이니까 옆에다 갈게요. A는 그러면 A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클래스명이 뭐예요? 카운트죠. 카운트. 가로 열고 닫고 엔터키를 딱 쳐주면 이제 이 클래스 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수행이 돼갖고 처음에 init init 가로하고 셀프 해주고 이 init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인스턴스 변수를 정의를 해준 겁니다. 인스턴스 변수를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define inc 가로하고 셀프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 부분이 메소드를 정의를 해준 겁니다. 메소드를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와 이 변수 조작을 위한 연산, 함수, 메소드. 그쵸?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했죠. 지금 파이썬에서. 그쵸? 데이터는 카운트고, 그 카운트 조작을 위한 연산, 그 메소드로 정의했죠. 그쵸? 메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와 변수 조작을 위한 연산을 묶어서 표현한 거 이게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클래스정이지만 캡슐화되어 있다. 그렇죠? 자, 참고로 객체는 전용 데이터와 플러스 메소드로 구성됩니다. 메소드는 객체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연산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일로 와서 A는 카운트 하게 되면 카운트가 뭐예요?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여야 돼요. 그렇죠? 네.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에 가로 열고 닫고 엔터키 해주면은 A라는 변수로 저 클래스를 수행시킨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A에 있는 inc 있죠. 메소드 함수.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엔터 하게 되면 메소드를 수행시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래 놓고 파이썬에서 출력이 프린트죠, 프린트. 뭐예요? A.count 엔터 탁 치면 뭐가 출력돼요? 초기값이 0이었으니까 뭐 출력해요? 플러스 1을 더한 1. 메소드 수행에 의해서 뭐 1을 출력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작성한 파이썬으로 작성한 클래스 정의해 갖고 데이터 추상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인스턴스 변수, init 해갖고 인스턴스 변수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define 한 다음에 inc가 뭐 이게 메소드명이죠. 메소드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이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셀프 카운트 0 정의한 걸 플러스 1을 한 거죠. 플러스 1 연산을 한 거죠. 간단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인크리먼트 수행할 때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 명령 한 줄이지만 정의되어 있는지 알고 사용해요? 모르고 사용해요? 모르고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 캡슐화되어서 추상화를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약간 바꿔볼까요? 콤마 V 하고 콜론 하고 0 대신에 V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해주죠? 여기 변수 그럼 V가 얼마 받아요? 5 받겠죠. 5 플러스 1 하면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 출력해? 이제 1이 아니라 6을 출력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죠? 아주 간단한, 왜냐하면 비주얼 C++나 비주얼 C++나 뭐 C샵이나 자바나 뭐 이런 데서 객체 표현하는 것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로 추상화의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추상화, 추상화의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또 해보세요, 여러분. 파이썬.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웠어요, 객체? 까지는 안 배웠어요? 네. 잊어버리죠, 다 시간이나. 집에 가서 해보세요. 파이썬. 그렇죠? 띄워놓고. 여러분들 지금 노트북 있으면 해봐도 돼요.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윈도우즈 사용하고 있죠, 윈도우즈.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1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이거 뭐 갖고 개발했을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요.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램. 뭐? 이거 무슨 소리지? 누가 마이크 켜고 나오냐? 네? 뭐 갖고 했을까요, 이거? 네? 네, C++ 갖고. 유닉스, 리눅스 이건 뭐 갖고 개발했을까요? C. 네. 비주얼, 윈도우즈죠.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아래 한글, 제목, 메뉴, 도구 상자, 비유 영역, 상태 표시줄 있죠. 엑셀, 제목, 그 다음에 메뉴, 도구 모음, 비유 영역, 밑에 상태 표시줄 있죠. 비유 영역이 셀로 나눠져 있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파워포인트, 똑같죠, 구성이. 그렇죠? 포토샵, 구성 똑같죠? 그렇죠? 비주얼 스튜디오도 구성이 똑같죠? 그렇죠? 뭐 갖고 만들어요? 비주얼 C++이지만 MFC. MFC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약자가 뭐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M은 마이크로소프트. F는 파운데이션. C는 클래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파운데이션, 근간이 되는 클래스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특정 클래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상속받아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1이 운영체제는 MFC에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상속받아서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개발한 게 아니고. 상속이 뭐예요? 상속이. 객체 지향에서. 이네리탄스.
그죠? 상위 클래스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서 서브 클래스 만들면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상속받아서 사용하죠. 그대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가 객체에 있는 메소드를 공유하겠죠. 코드를 공유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프로그램 작성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부분 변경해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클래스가 뭐예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를 모아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클래스 내에는 유사한 객체들이 있고 이거를 상속받아서 내가 사용할 수가 있죠. 위에 있는 거를 슈퍼 클래스, 아래에 있는 거를 서브 클래스. 그렇죠? 지금 객체에 대한 추상화 예를 하면서 객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클래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네리탄스 이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오케이. 음. 이렇게 작성해 놓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 파이썬에서. 그렇죠?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질문들 있어요? 질문? 그죠? 소수적으로 좀 지울게요. 이런 용어들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죠? 여기서 아까 클래스 했었죠? 클래스. 뭐라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를 모아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것. 상위 클래스를 슈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클래스. 이네리탄스.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하위 클래스가 상속받는 것. 그죠? 음. 서브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상속받는 것. 그죠? 음.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공유하죠. 그래서 코드를 공유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 클래스에도 A라는 메소드가 있었는데 특정 객체 이거를 상속받았더니만 밑에도 A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각각 목적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능력을 뭐라 그래요? 폴리모피즘.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폴리모피즘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다양성.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다양성. 제가 그 자료 구조를 두 강좌 하는데 하나는 오프라인하고 하나는 지금 온라인 화상으로 하는데 이 내용들은 그냥 알아서 공부해 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양성. 그죠? 각 클래스가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 적어놓으세요. 각 클래스가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 콤마. 하나의 이름이 여러 개의 함수나 메소드.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함수나 메소드에서 사용되는 거죠. 하나의 이름이 여러 개의 함수나 메소드에서 지칭.
자, 세 번째. 상속으로 인해, 상속으로 인해 하위 클래스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 슈퍼서브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존재. 이를, 이를 각각 목적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뭐라 그래요? 다양성. 이를 각각 목적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다양성. 자, 각 클래스가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 1번, 2번. 하위 클래스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존재. 그죠? 3번. 상속으로 인해, 상속으로 인해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 정의로 작성을 해 놓으세요. 자, 인포메이션 하이딩. 뭐라 그럽니까? 정보 은폐. 메소드가 갖는 기능을 특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 메소드, 즉 모듈이 갖는 기능, 모듈, 메소드가 갖는 기능을 특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하는 것. 적었죠? 외부적으로 단순하게 보여, 외부적으로 단순하게 보여 변경 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자,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파이썬으로 여러 가지 클래스 정의했어요. 클래스 정의했어요. 그럼 여기서 변수 정의하고요. 여기서 변수 정의했고요. 메소드 하나지만 여기서 메소드를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메소드 정의할 때 아까 A는 카운트 가로 열고 닫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A.inc 가로 열고 닫고 했었죠. 이거에서 이 메소드 수행시켰죠. 그렇죠? 하지만 이 inc는 캡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 이외에는 잘 모르죠. 이게 정보 은폐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어요? MFC는 내용이 방대. 그러면 내가 이 수많은 클래스들의 모임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윈도우즈 자체가 MFC에 이미 다 구현되어 있는 걸 갖고 윈도우즈를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찾아서 쓰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MFC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은요, MFC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비주얼 C++ 책도 있지만.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특정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MFC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움말 개념이에요. 도움말. 이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개념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 추상화 개념으로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프리프로세서 개념. C에서. 그죠? 매크로 프리프로세서 선언할 때 여러분들 뭐 했어요? 프린트F 함수 쓸 때 추상화 개념 설명했고요. 객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추상화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배열입니다. 어레이. 여러분들 배열 배웠죠? 배열. 시험에서 배열 배웠죠? 그죠? 배열 배웠습니다. 배열.
이건 몇 명이나 한번 볼까요? 153명. 배열에 대한 정의를 작성을 해본 겁니다. 배열, 배열. 자, C 언어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C 언어 가지고. 자, 인테저 K에 3. 이러면 배열 장소 몇 개가 확보됩니까? 3개가 확보됩니다. 배열의 대표명은 K. 여기는 K의 0, 여기는 K의 1, 여기는 K의 2 해갖고 각각 몇 바이트씩? 4바이트씩. 정수형이니까. 그죠? 정수형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시언어에서 표트 인테저 K에 3 하면 어떻게 돼요? K에 0, 1, 2, 3개가 확보되는데 쇼트 인테저니까 어떻게 돼요? 2바이트씩. 그죠? 우리는 인테저 이렇게 쓰지만 롱 KS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이거는 롱 인테저 KS를 이렇게 쓴 거랑 같죠? 그냥 롱만 쓴 거. 예전에 예전에 롱, 롱 KS3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8바이트 크기를 갖죠. 4바이트가 아니고. 그렇죠? 그럼 8바이트면은 64비트죠. 그러면 정수 기억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죠? 이진 정수.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승부터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승까지. 이게 안 나타나는구나. 범위가.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승부터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승까지 나타내죠. 그러면 8바이트면 어떻게 돼요? 64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1 하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얼마예요? 2의 63승 마이너스 1. 이 숫자는 얼마예요? 해봐요. 여러분들 컴퓨터 있잖아요. 807이죠. 여러분들 컴퓨터 계산기 있잖아요. 2의 63승 해봐요. 그러면은 9, 2, 3, 3, 7, 2, 0, 3, 6, 8, 5, 4, 7, 7, 5, 8, 0, 8이 나올 거예요. 나와야 안 나와? 2의 63승 해보면. 지수로 나타나죠? 숫자가 하도 커갖고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네? 연산할 수 있는 게. 아, 예전에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좀 지우고 볼까요? 롱, 롱, i는 이 숫자, 807까지 해야 되겠죠. 808 하게 되면 정수의 표현범위 벗어나죠. 이렇게 하고. 이거 프린트F로 출력하면 어떻게 돼? i는 퍼센트 %L, L, D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어. i하면 이 숫자를 출력하는 거를 C언어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가 8이 되면 어떻게 돼?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마이너스 얼마. 왜? 수의 표현 범위를 넘어가니까. 수의 표현 범위. 지난 시간에 했었었죠. 정수. 그렇죠? 음. 그런데 다시 그냥 인테저 이렇게 하면 기억 장소 몇 바이트씩 확보돼요? 4바이트씩 3개. 즉 12바이트가 연속적으로 주 기억 장소에 확보가 되죠. 여러분들 주 기억 장소는 큰
주기억 장소는 큰 1차원 배열 구조랑 똑같다. 그래서 한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부여되어 있어요. 한 바이트. 한 바이트 단위로 16진수 수치로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absolute address. absolute address. 절대 주소라고 하죠. 16진수 수치로 주기억 장소의 한 바이트마다 부여된 주소 값을 뭐라 그래요? 절대 주소. 그렇죠? 절대 주소. 그래서 연속적으로 기억되죠. 하나의 블록으로 저장되죠. 연속적으로 배치되죠. 인덱스 0, 1, 2 여기에 값을 넣어볼까요? 10, 20, 30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10, 20, 30이 들어가죠.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10만 하나 딱 주고 브레이스 기어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뭐라고요? 널널이 아니라 숫자이기 때문에 0, 0이 들어.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의 블록으로 저장이 되죠. 연속적으로 기억 장소가 배치되죠. 그죠? 인덱스 0번째, 1번째, 2번째 값. 0번째는 10, 1번째는 20, 두 번째는 30 이렇게 값을 매핑 시켜주죠. 사상시켜주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기억 장소 몇 개예요? 세 개죠. 그냥 인테저 i 하면 기억 장소 몇 개 확보해요? 4바이트 기억 장소 하나가 확보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면 그렇죠? K라고 하는 것은 정수형 성격 가지고 세 개가 사용되는 거죠. 공통된 성질, 정수형, 두 개 이상, 세 개죠, 지금. 최소 두 개부터, 그쵸? 세 개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의 변수 K, 배열의 대표명은 K. 자, 하나 더 중요한 사항. 배열의 대표명은, 배열의 대표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 시작 주소를 가진다. 배열의 대표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진다. 이런 거 일단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열의 대표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진다 그랬죠. 여기에 주소는 뭐야? 앰퍼샌드 K의 0입니다. 여기에 주소는 뭐야? 앰퍼샌드 K의 1입니다. 앰퍼샌드가 어드레스를 의미하죠? 그죠? 어. 여기에 주소가 앰퍼샌드 K의 2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로우 오리엔티드, 행중심, C 언어가 대표적인 겁니다. C 언어. 컬럼 오리엔티드, 열 중심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자, 일단 설명됐으니까 이 부분도 행중심, 열중심은 나중에 2차원 배열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내일 설명드릴게요. 내일. 자, 그런데 자, 이와 같이 돼 있죠? 자, 인테저 K의 3은 10, 20, 30 이렇게 하면 기억장소 3개가 4바이트씩 확보되고 10, 20, 30이 들어가죠? 그렇죠? 인테저 i 값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폼 i는 0부터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여기서 printf k의 %d는 %d 콤마 어드레스는
퍼센트 P 하고 계획해주고요. 계획해주고 여기서 I 값, 그 다음에 K의 I 값, 앰퍼샌드 K의 I 값. 이와 같이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요, 결과 어떻게 줘요? K의 0, K의 1, K의 2, I가 0, 1, 2까지 만들죠, 세 번. 그렇죠? 증가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출력해줘요. 뭐로? 16진수 수치로 해주고, 여기서 여기로 4바이트씩, 여기에서 여기로 4바이트씩 차이가 있다는 거를 결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 실행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과제예요, 과제. 이거 내일 수업 전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뭐에 이게 뭘 표시한 거예요? 주소 표현한 것이죠, 주소. 주소 표현한 것이죠, 주소. 그래서 여기에 주소, 여기에 주소, 여기에 주소 나타내 준 거예요. 만약에 끝자리가 뭐 08로 끝났어요. 쭉 숫자가 나오다 08로 끝났어요. 그러면 쭉 0C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끝났으면 여기가 1, 0이 될 거예요. 왜? 4바이트. 08에서 8, 9, 10, 11. 그 다음에 12가 C죠. 16진수로. 그쵸? C, D, E, F. 자리 올림 하나 올라가서 0이 되고 16진수로. 그쵸? 16진수 수치로 파악하는 것까지 알아보는 게 과제입니다. 과제. 이거를 하게 되면 배열과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아시겠죠? 포인터. 그래서 내일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포인터, 2차원 배열과 포인터, 이런 내용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3차원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세 번째 주제, 선형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한다 그랬죠? 그죠? 그 주제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스택, 네 번째 주제, 다섯 번째 주제, 큐, 여섯 번째 주제, 트리, 일곱 번째 주제, 그래프, 여덟 번째 주제, 소트, 아홉 번째 주제 뭐예요? 탐색. 순서대로 진도가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간단한 프로그램 해보세요. 이게 기반이 돼야 내일 연속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네. 내일 뵐게요. 과제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저도 나가겠습니다.